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인데요. 요즘에 광주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공연을 지금 기획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광주 시립창극단의 김용호 예술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용호 감독님은 지금 말투가 전혀 네. 광주가 아니시네. 아, 네. 뭐 광주에서 자주 놀러 왔었고요. 아버지가 또 광주 분이시고요. 광주. 네, 광산 쪽. 네, 네. 그러면 전공은 어떤? 아, 전공은 원래 국악은 하지 않았었고요. 아하. 수학교육과를 다니다가 아. 그냥 우연히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국악하는 판소리 하는 걸 보고 내 길은 수학이 아니다. 탄젠트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미적분을 풀기엔 너무 역량이 없다. 그 판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허. 예, 모든 걸 작파하고 보따리 싸매고 전주로 내려가서 아하. 이날치의 증손녀 그 이일주 명창한테 네.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목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소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장 사람의 목과 비슷한 악기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아쟁이라고 가야금처럼 예. 가야금처럼 생겼는데 네. 그걸 전공을 해서 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국립국악원에 근무하다가 국립부산국악원이 처음 개원하면서 네. 2009년에 이제 거기 악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기간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광주의 어떻게 보면 아들이시네. 네,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참 금이환영하셔가지고 네, 광주 시립창극단은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상현 명창이라고 예. 우리나라의 국창에 계신데요. 네. 1989년 6월 1일에 처음으로 그분이 이제 예술 감독님으로 오셔서 창단을 하셨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예술 단체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창극만 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기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희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용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국립국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원이 63명입니다. 거의 뭐 국립국악원 수준의 그런 인원과 실력을 갖고 있고요. 판소리 5바탕을 비롯해서 12바탕의 그런 그 창극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네. 귓골 아침 꼬마 풍류라고 하는 공연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대상이 네. 성인이 아니라 네. 통제가 안 되는 영유아. 통제가 안 되진 않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영유아라는 거는요. 네. 영아와 유아를 다 네. 포함한 건데요. 네. 0세부터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와서 들을 수도 있고요. 하하. 그다음에 6세 전까지 취약 전까지 모든 그런 영유아들이 우리 공연을 보면서 그리고 잠깐 체험할 수 있는 그 유아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대구에 있을 때에는 대구시 교육청, 대구 영재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예술영재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악, 합창, 그다음에 관현악, 서양 그렇게 3가지 분류를 둬서 그런 예술 영재를 키우는 그런 그 광역시 예술 그 교육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관객보다 영유아와 청소년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저도 물론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늦게 국악을 접했잖아요. 근데 국악을 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국악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고 모르는 이유는 직접 일찍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유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술의 전당 안에 이렇게 어린이 그 집 버스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하. 행사도 많이 하고 네. 거기에 뭐 이렇게 옆에 산도 있으니까 야외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그 인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또 예술회관 앞에 저희 건물 앞에는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무대화되어 있는데 만들어 놓고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대요. 하하.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거를 국악 마티네 콘서트로 한번 열어보자. 예, 이게 어른들은 뭐 브런치 콘서트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아침 11시에 그 아기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또 길게 하면 안 돼서 또 짧게 한 30분에서 40분 그런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데 네네. 어떤 미래보다는
현재 어떤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네, 또 네. 하셨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게 영유아를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볼 미래의 그런 상대가 아니고요. 현재의 감각으로 본 이유는요. 네. 이미 그 어린 애기들도 감각을 하고 있고 문화적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향유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한다면 그런 영유아 때 담아졌던 그런 각인된 정서가 네. 성인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유아들 4살짜리가 뭘 좋을까? 그럼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프로그램 중에 판소리 한바탕 중에 밥 타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흥보가를 생각을 해서 던져주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먹고 놀고 그게 가장 영유아들이 다가올 수 있는 편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던져놓고 받아놓고 하면 우리가 뻥튀기를 들고 애들한테 던져주고 받아주고 이런 걸 각인시켜서 이걸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얘들아 이게 뭔지 아니? 그럼 이건 판소리야라는 거를 3번을 외칩니다. 영유아들은요 3번 이상 외치면 그 단어를 각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각인된 뭐 학원을 다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유아 교육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작은 음악회지만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공연과 틀리게 그 챕터를 4개로 나눴는데요. 일반 공연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지만 영유아는 무료고 그 대신에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정해져 있어요. 저는 50명만 받습니다. 근데 벌써 6개월치가 벌써 매진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당 그 기르면 또 지겨워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4개를 첫 번째는 얼쑤 타자춤을 추어보자 연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춤 그 봉산탈춤에 나오는 그 탈을 쓰고 하는 그 타자춤을 3분간 보여주고요. 길지 않네. 않습니다. 4분을 넘으면 애들이 다른 그렇죠. 곳을 봐요. 집중하기 그래서 힘들어. 3분을 보여주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고 있거든요. 일어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자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자를 타고 체험을 또 돌아다니고. 하게. 체험이 7분입니다. 굉장히 지금 네.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분이 끝나면 바로 두 번째 판소리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타 판소리, 판소리 중에 박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박타령을 던져놓고 받아놓고를 2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소리북이야, 이거는 판소리야, 이거는 흥보가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밥타령 이렇게 뻥튀기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20분이 지나고 나면 세 번째로 우리 악기를 소개를 합니다. 아기상어를 국악기로 부릅니다. 짠짠 짜라다 짜라짜짜라 이걸 갖다가 서양 악기로만 하던 거를 국악기로 피리 대금으로 가야금으로 보여주고 한 1분 30초 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악기를 하나하나씩 소개해 줍니다. 얘들아 이건 가야금이야. 소리 한번 들어볼래? 띵! 박수 치고. 그러면 애들이 이거는 가야금이라는 거구나. 일찌감치 바이올린보다 가야금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럼요. 그게 선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국악을 없애고 국어를 없앴거든요. 그 다음에 국악을 하던 장학원, 나라의 음악을 한 장학원을 아주 뭐 수천 명의 인원을 한 몇십 명으로 줄여서 그냥 이왕징 악부라는 그런 작은 단체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방에 있는 그 무희들을 다 흩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무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방이라는 곳에 어떤 그런 또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일제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폄하한 거죠. 너희 음악은 그런 그 아주 저속한 그런 저런 삼류의 음악이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떤 외분들을 초대를 했을 적에 항상 취타대가 나옵니다. 양악 국악대가 나오지 않고요. 저도 이제 그 취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군에서 40명을 뽑았어요. 그 BTS의 대취타 음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음악과 그런 무의 그런 그 연희를 하거든요. 되게 장중하고 맞습니다. 멋들어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영상을 보니까 그거를 아기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몰랐던 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60년대 이후로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서양 음악물이 들어옴을 해서 그런 바이올린이나 서양 악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화되면서 이제 서양 음악 중심으로 많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깨치기 위해서 이제 국립국악원이나 우리 같은 그런 시립 광역시 도입 이제 국악단, 창극단, 관현악단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더 가깝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국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가장 저는 이제 시급한 거는
영유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에서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립 이외의 모든 도시에서는 국공립단체에서 영유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 호남 그러니까 전통 예술의 본 향해서 처음으로 국립국악원 빼놓고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감독님 네. 멋지십니다. 아니요. 와,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존경스러운 우리가 이 판소리 이런 거 할 때 영화 서편제를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서편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봤었을 때 감동과 네. 한 40대 중후반, 거의 50대 다 되어가지고 우연찮게 채널을 밤에 잠 안 와서 돌리다가 서편제가 나왔는데 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아, 야, 그게 나이대별로 그 또 서편제 보는 그 감동이 또 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남동생과 그 누나가 네, 네. 이제 만나서 네. 밑에서 고수를 하고 음. 노래를 부를 때 서로 네. 동생은 누나인지 알고 있었고 음. 그 다음에 누나는 그 눈을 잃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리만 듣고 북치는 소리만 듣고 동생이구나 이제- 네.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하고 네. 노래 부르고 헤어지잖아요. 네. 네. 그 장면에서 정말 네. 저도 지금 막 올라오는데요. 네. 그 정도로 네. 우리 한의 정서. 그다음에 그 누나가 어떻게 장님인데도 그 붓가락을 듣고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자기만의 그런 그 법이 있거든요. 네. 그 연주하는 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듣고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장 한국적이고 네, 저도 이제 참 감동적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어떤 것을 좀 가르치고 어떤 것을 주고 싶은가요? 이 공연을 통해서? 국악이라는 게 네. 어렵지 않고 생소하지 않다라는 걸 좀 먼저 각인시키고 싶어요. 네. 너무 중요한- 왜냐하면은 동요나 그리고 클래식이나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국악이라 그러면은 어른들도 야 재미없어 졸려 꺼 이러거든요. 라디오를 네. 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국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궁중음악이 있고요. 궁중 밖에서 하는 궁중 민속음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중음악은 졸릴 수밖에 없는 게 궁중음악을 할 때 외국 사신들이 오고 막 그러는데 막 니나노 이렇게 이거 하면은 그 국가의 위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궁중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중후하고 멋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정제되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품격 있는. 느리고 중국 사신이 오거나 서양에서 사신이 오면 난이래 난이래 어떻게 할 건데 너네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통 국민들이 틀면 난이래 이러면 야야야 잠 온다 꺼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 궁궐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이거 노동요라 그러는데 이걸 틀 때 난이래 삽을 못 떠요. 아니잖아요. 노동요에는 뭐 여러 가지 육자백이나 남도의 육자백이나 저는 영남 지역의 레나리가 있는데 뭐 즐겁잖아요. 니나노 닐리리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어기야 티어 자 이거 다 배를 타고 가서 그 생선을 잡기 위해서 그 하기 위해서 그런 뱃노래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저는 이제 첫 번째 민속음악을 먼저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엄마와 아기들이 함께 놀고 있었던 그런 즐거웠던 음악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뭔가 음악을 알게 되면 너 이렇게 즐거운 우리 궁궐 밖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아빠 엄마의 음악도 있었는데 이런 음악도 있다라는 것도 살짝 알려주면 이렇게 이런 음악이 또 아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이었구나라는 걸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그 음악에 대한 그 순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극단은 민속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잘 됐던 게 창극단 오자마자 생각한 게 그 민속음악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는 정악은 없어요. 궁중음악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궁궐 밖에서 했던 그런 음악을 위주로 서민적인 가장 재미있고 흥겨웠던 거를 중심으로 한 거죠. 그러면 쉽게 다가올 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영유아 때 알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그때 가면은 이제 영산의 장, 그다음에 뭐 아까 같이 뭐 천년 만세, 뭐 궁중에서 했던 음악이 이런 게 있다.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애기들이 또 그때 대중음악을 들을 때 아주 막 헤비메탈부터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대중음악을 들을 때는 그냥 조용필의 꿈 같은 거 듣잖아요.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대중음악을 듣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자기 전문화가 되는 거죠. 헤비메탈이 되든지 랩이 되든지. 근데 그런 단계에도 국악은 필요하다. 처음부터 물론 뭐 아정한 정학도 필요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민속음악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주 시립극단의 앞으로 전통 예술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호남의 가장 중요한 역사, 예. 광주의 역사를 예.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네, 창극단 보통 창극이라고 하면은 5바탕이잖아요. 12바탕이 있는데요. 5바탕만 지금 하고 있어요. 국립극도 그렇고 보통 이게 심청가, 춘향가, 뭐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또 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는 보면은 뭐 장기타령, 그다음에 뭐 배비장전 또 7개가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씩 풀어서 또 정례화시키는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광주적인 거. 그 뭐냐 생각해 보면 유산인 그러니까 무형유산, 유형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래도감이나 진연의계 같은 거 그 먹는 걸 이제 의계로 만든 게 있어요. 진연의계. 진찬 때 쓰던 어떤 음식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또 음악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래도감이라 해갖고 우리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 회감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하고 갔다. 그런 가래도감 의궤 뭐 그런 걸 가지고 국립국악원에서는 그런 그 바탕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광주에 과연 광주만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보물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 희경루라는 게 저는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2003년에 증수됐다는 그 희경루 방해도를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 회화도를 창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막 대본을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원들이 이제 감독님 그 희경루가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저 광주공원 앞에 있는 네, 거 몰랐어요. 이 희경루 방해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네, 희경루 방해도를 먼저 알았어요. 희경루 방해도 그림을 알고 희경루 방해도는 뭐냐면요. 5명의 광주의 고향인 사람들이 그런 증광시라는 그런 그 과거 시험을 봐서 다 다 합격을 해요. 그래갖고 다 한 자리씩 해요. 한 자리씩 다 유명한 그 뭐 소위 말해서 뭐 장관도 되고 뭐 어디 뭐 청장도 되고 막 그 5명이 광주 사람들이 됐는데 20년 만에 다시 이 광주 희경루에 모이는 거예요.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창회를 했어요. 거기서 5명이서. 그러면서 동창회를 하면 뭐가 필요하죠? 가무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있었던 음악, 광주에서 췄던 무용, 광주에서 췄던 그런 그 가무악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그림에 있는 거를 딱 들어서 창극으로 이번에 만듭니다. 그게 6월달에 제 첫 작품으로 이제 희경루 방해도라는 창무극으로 이번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11월달에는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 7바탕 중에 하나인 장기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ACC하고 또 협업을 해서 요거는 이제 발레와 창극을 좀 접목을 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걸 이제 세계로 갖고 가려면 어떠한 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립국악원에 있을 때는 제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모스크바에 거기에 제가 이제 그 국악 그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전라남도의 그 우윤군 그 국회의원님께서 그 대사님에 계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원을 받아서 대사님께서 지원을 그 전에 또 박노벽 대사님이 계셨었고요. 근데 박노벽 대사님 때부터 제가 이제 가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국악 교육을 했는데 저는 그 옆에 그 볼쇼이 극장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 창극단이 한번 그 우리 창극과 그 발레와 같이 이렇게 해서 융합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아직 전쟁 중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 그 이렇게 유럽에다가 좀 이렇게 우리 창극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처음에 차이콥스키만 갈 때에도 우리 국악이 서양 음악 그 유명한 그런 곳에서 우리 국악이 과연 교습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야, 그럼요. 사정을 했더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4만 불을 가지고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그 KBS 뉴스 치면 딱 나오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세계적인 유수의 그런 음악원에서 국악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이라 좀 멈춰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언제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저희가 또 우리 국악인이 가서 그런 그 세계적인 음악 그런 곳에서 국악을 이제 널리 이제 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악 창극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을 가장 광주적인 것을 다시 돌아와서 네, 가장 광주적인 것을 이제 세계에다가 알리고 싶은 그런 네. 욕심이 있습니다. 방송을 떠나서 네. 개인적으로 우리 영호 형 언제 네. 저녁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 완전 술자석 하면 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드릴 얘기도 많고 정말 네. 서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그 대한민국의 한국의 정체성 또 문화의 주체가 무엇인지 또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각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주 전남의 우리 호남의 풍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